자, 이번 시간은요, 패션쇼의 가장 인기 코너, 간판 코너가 됐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박찬일의 청기누설, 박찬일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살려주세요. 진심이다. 네, 살려주십시오. 네. 인기 채널이 됐나요? 저희한테 인기 있어요. 유튜브 그리고 팟캐스트 이 뷰가 우리 대표님 나오시면 다른 회차보다 네. 그래도 조금은 더 잘 팔리고 있습니다. 보람이 있네요. 압도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코너를 짤 때 이 업종별로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했지만 초반에 한 주간의 뭐 이런 주식시장의 이슈들 좀 짚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미디어 패션쇼에도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요 제품이고요. 예, 지난주 페피쇼에 출연해서 비건 패션과 지속가능 패션의 차이에 대해 혼신의 힘을 정말 다해서 설명해 주셨던 메이크디 이민정 대표님께서 패션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메이크디의 클러치백을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 이게 런치백 캡터스거든요. 캡터스가 선인장을 의미하잖아요. 그 정말 선인장에서 뽑아낸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가죽 느낌을 내서 만든 거고, 이게 빵을 담는 종이봉투를 우리가 런치백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유니크한 디자인의 클러치로 탄생을 시킨 거고요. 아니면 유튜브 TV 패션쇼에서 구독을 하신 후에 인증사진을 메일이나 팟빵 또는 유튜브 댓글 역시 뭔가 해야 되는 거죠. 네, 되고요. 기존의 회원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공유나 친구 추가 또 인증사진이나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요 총 10분에게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는 좀 요즘에 공모주가 워낙에 좀 인기가 있어서 특히 이제 이 지난주에는 초대박 그 주가 상장을 했어요. SK 바이오 사이언스라고.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이번에 참여해가지고 150% 수익 냈거든요. 150%.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제도가 좀 바뀌어서 예전에는 돈을 많이 넣은 투자자들한테 많이 배정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기회를 좀 주기 위해서 균등 배정 방식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좀 넣으면 한 10주 단위 정도 넣으면 그 중에서 뭐 한 주나 두 주 정도는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균등 배정 방식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 SK 바사가 한 주당 6만 5천 원 정도 됐었거든요. 공모주 금액이. 그래서 이제 그걸 한 10주 해가지고 제가 이제 32만 5천 원을 이제 그 다 넣었더니 딱 어떤 NH에서는 2주, 미래에셋은 1주 해가지고 제가 이제 2군데 했는데 3주를 받았어요. 주관사가 NH였죠. 네, 여러 군데 했었는데 한 10개 정도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너무 세가지고 아예 배정이 못 받은 사람들도 계셔요. 저도 삼성 했는데 저도 하나밖에 못 받았어요. 한 주밖에.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증권사마다 좀 약간 차이는 있어요. 한 투 넣었는데 한 투는 아예 안 되고. 네네. 제가 요령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떤 요령이 있나요? 이거 비급인데 1인당 그 계좌 개설을 그 회사별로 미래에셋, 뭐 삼성증권 그래서 5개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5개밖에 안 돼요? 5개 저는 5개밖에 안 돼서 이거 19대로 하더라고. 맞아요. 내 5개, 얘 5개, 나 5개, 와이프 5개 갖고 20주를 공모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제 주변의 분도 20주 청약받았어요. 그러니까 최소 배정으로. 한 주에 그 한 10만 원 정도 이익인데 20주면 200이에요. 저도 딱 2개 했는데 2개 중에 하나 딱 했어요. 그러셨군요. 요런 어떻게 제대로 잘 파셨나요? 그래서? 예, 잘했죠. 만족스러운 얼굴인데. 아니 근데 뭐 저는 이제 입문 단계라 저도 지인의 이야기 듣고 했는데 하긴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모주는 좀 약간 좀 그 이렇게 워낙에 인기에 좀 편승하는 좀 그런 면들이 있어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요게 빼는 타이밍이 좀 쪼지 않습니까?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너무 오래 가져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모주 자체가 이제 공모주 금액 자체가 높게 이렇게 상정이 되는 편이어서 대부분 이제 인기가 좀 시들해지면 금방 이렇게 주가가 꺾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SK 바사 같은 경우에도 첫날 이제 뭐 따상이라고 그러죠. 그 공모가의 2배. 이제 그 금액에서 이제 30% 상한가.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뭐 따 상상 뭐 이렇게 예견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이튿날 그 따 상상까지 못 갔죠. 네, 그래서 결국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첫날 좀 매도가는 2주 팔고 그 둘째 날 한 주 팔고 해서 이제 3주 팔았는데 근데 3일째 꺾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기가 있는 기업이라도 워낙에 이제 비싼 그 가격에는 버티질 못해요. 앞으로도 뭐 카카오증권이나 이런 지금 대형 기업들이 지금
그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예. 그 계좌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번씩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 금액을 크게 넣지 않아도 앞으로 한두 주 또 이 청약 좀 이 SK 바사처럼 네. 이런 청약이 좀 나올까요? 많이 나오죠. 지금 올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 꽤 많습니다. 그 게임 중에서도 이제 크래프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예. 게임주가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상장 예정돼 있고 뭐라고요? 크래프톤. 크래프톤. 네네. 근데 그 공모가 자체도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될 것 같고요. 인기도 상당합니다. 근데 지금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주 이제 그 기업들이 이렇게 인기가 좋을 때 공모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공모주 이렇게 재미있게 조금씩 하시면 쏠쏠한 재미가 있을 것 해야 같아요. 되겠다. 예. 이 소소한 월급을 아, 이번에 받아서 못했구나. 왜냐하면 요즘에 뭐 금리 자체가 워낙 낮으니까 맞아요. 돈 벌 데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이걸로 30만 원 벌었다고 했잖아요. 예. 이걸 그 은행 예금으로 따지면 제가 5천만 원 1년 넣은 거보다 그렇지, 많은 맞아요. 거예요. 이유로 네. 따지면.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좋은 이제 뭐냐 성공 케이스인데 물론 이제 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서 뭐 한 주간의 주식 이슈들 좀 살펴보는데 이번 주 방송하는 2주에 좀 그 주식 폭등이 좀 있었잖아요. 좀 요즘에 좀 변동성이 좀 많아요. 예,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금리 때문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국채 금리가 자꾸 이제 변동이 많이 되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변동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한 이렇게 좀 이슈들이 좀 상반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만큼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보다 더 불안정한 시장이니까 더 크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까딱하면 이쪽에서는 태풍이 불어버리니까. 그렇죠. 나비 효과. 또 하나 뭐 재밌는 사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에즈 운하 그 혹시 막혔죠. 보셨나요? 맞아요. 네, 그 길이 400m짜리 네. 그 상선이 컨테이너선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데 예. 그것 때문에 오늘 유가가 거의 6% 가까이 근데 그게 전체 물동량의 그 12% 정도가 엄청나게 차지를 하더라고요. 네, 거기가 막히면 그 아프리카 그 밑을 돌아 희망봉을 돌아서 유럽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전체 그 물동량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거든요. 네덜란드 선사도인데 네덜란드가 뭐 이익이 생기나 그렇게 막으면 왜 하필이면 아무래도 컨테이너선 지금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상당히 지금 높이 올라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국제선사가 이제 HMM이잖아요. 현대상선, 구 현대상선인데 지금 HMM도 거의 좀 오늘- 주가가 오늘도 올랐나요? 6-7배 가까이 올랐어요. 최저점대. 지금 들어가면 위험하겠죠? 전 지금도 괜찮다 생각해요.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까? 갖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 요거 투자자 근데 크래프톤? 근데 이거는 절대로 너무 이렇게 뭐냐 그 추정하지는 마시고 예. 여기 제- 밑에 넣어주세요. 개인적인 투자의 견해입니다. 결과는 아니, 본인이 각자 책임집니다. 판단하는 거죠. 제 정보를 개인적인 가지고. 견해고요. 예. 이제 매일 HMM이 이제 최저가 대비해서는 아주 많은 폭의 그 상승은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의 그 HMM의 위치나 그 국제선사로서의 위치나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의 어떤 지금 현재 추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지금 이익단이 상당히 좀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좀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영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지금의 주가 정도면 아직은 그래도 좀 여력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좀 투자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저는 아직 매도하지 않았어요. 뺄 때 전화 주세요. 네. 좀 더 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항상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 이제 매수하실 때는 조금 더 판단 한번 더 해보시고. 아니,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뭐 물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주식 이야기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실 때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리한 투자도 금물이고요. 방송을 보실 때 시점도 생각해 보셔야죠. 좋습니다. 나 이렇게 정신 차린 모습 처음 보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섬유 얘기할 때 이제 그때 제일 크게 이제 그 제가 주목했던 기업 지난 방송 더네이처 때. 홀딩스였었는데 네. 진짜 네, 몰랐어요. 맞아요. 올랐고요. 그게 여전히 그 이번에 대표가 그 인터뷰한 기사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더네이처 홀딩스가 그 향후의 매출액을 1조인가 2조를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 매출액 규모가 어디하고 똑같냐면은 FNF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FNF가 지금 거의 지금 더네이처 홀딩스의 주가 대비해서 한 4배 정도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FNF는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뭐 MLB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물론 있긴 한데 더네이처 홀딩스도 이제 중국 시장 진출하고 있고 해외 진출을 지금 모색하고 있어서 그렇게 따져보면 여전히 더네이처 홀딩스는 그 성장성이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네, 주가도
적정하게 비싸지 않다는 판단이 들고. 예. 그때 방송 듣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좀 재미를. 아마 많이는 오르진 않았겠지만 네. 그래도 그때보다는 많이 좀 올랐을 아니요, 거예요. 그래도 한 15% 정도 오른 것 같아요. 15%면? 나 두고 봤었는데 넣진 않았고 이제 두고 보니까 계속 며칠 상승을 또 하다가 또 이제 뭐 조정은 조금 하락하고 있지만 결국엔 어쨌든 버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버셨던 분들은 솔직히 저희 댓글 좀 남기고 그런 참여도 좀 보여주셔야 또 돼요. 부담 준다. 또 청취자들한테 부담 준다. 아이고 그렇잖아. 네, 좋습니다. 세상 알겠습니다. 사기로 참아. 예. 이 지금 들어가기 전부터 예. 지금 얘기가 길었는데 뒤에 시간은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이번 주 업종은 뭡니까? 이번 주는 제가 이제 그 가구 업종을 좀 선택을 해봤는데요. 가구. 네네. 그 가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생활 쪽, 그러니까 패션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그 생활에서 밀접하게 보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먼저 살펴보자 해서 가구를 선택했습니다. 가구를 떠올리면 뭐 한샘 대표적으로 네네. 떠오르는데 네. 가구도 패션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가 변동이 크지 않은 분야로 좀 인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아 그래요? 네, 한샘 같은 경우 옛날에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많이 올라왔던 그런 케이스고요. 가구 업계에서 이제 가장 넘버원이 이제 한샘이라고 이제 모두 다 아시는 예. 기업이고요. 한샘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 바로 뒤를 잇고 있는 기업이 현대리바트라고 들어보셨나요? 현대리바트. 현대리바트도 그 1년 정도의 기간을 놓고 주가를 비교해 봤을 때 약 4배, 5배 정도 주가 올랐어요. 주가 코로나 영향으로 네네, 가전이나 가구가 이렇게 네네네. 요 최근에 혹시 그런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비스포크 그 가전 네네.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예. 삼성전자와 한샘이 같이 협업을 해서 그 각 매장에서 함께 그 마케팅을 하고 함께 판매하겠다 이런 뉴스를 혹시 보신 적이 광고 있었는지. 봤어요. 요즘에 이렇게 가전과 가구가 결합해서 이렇게 그 가전과 가구가 결합하듯이 기업과 기업이 결합해서 함께 공동 마케팅을 펼쳐나가는 지금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한샘 같은 경우 기존에는 중국 시장 좌절하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 정체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좀 약간 좀 주춤했었다가 다시 이제 주가가 회복되고 이제 성장성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아니 근데 한샘은 얼마 전에 그 검찰이 조사를 한다는 뉴스로 계속 10만 원 구간에서 정체를 어떤 한샘이 뭐 이슈가 있었습니까? 돈을 자기가 쓰는 걸 뭐라 그러죠? 검색해야 돼요. 배임. 배임이라 그러나? 그렇죠. 배임 이슈가 있어서 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더라고요. 대표가. 그런 건 좀 약간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오너리스크가 주가에 변동을 미치긴 하는데 한샘이 또 이 뭐 카더라인데 서울대 출신을 좀 많이 뽑는다. 그래요? 예. 근데 또 나 못 가겠네. 아, 그래요? 그래? 그래서 나 안 그러나? 한샘 가고 싶었어. 근데 이제 그 가구 업체가 이제 그 상장된 기업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각각의 색깔이 명확하게 갈려요. 가구 업체랑 똑같은 가구 업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장 기업들이 보시면은 이제 한샘, 그다음에 현대리바트, 그다음에 이제 CDG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퍼시스, 그다음에 주방 NS, 가구.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나요? LG 하우시스 이런 것도 혹시 그쪽에 LG 들어가나요? 하우시스는 내장재나 이쪽이 좀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쪽은 제외하고 에이스 침대, 그다음에 듀오백, 네. 지누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누스? 예, 지누스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하지는 않고 예. 미국 아마존에서 침대. 그렇게 예, 글로벌 넘버원이에요. 아마존에서 넘버 2 정도 돼요. 넘버 2 정도. 우리나라 미국 원 기업 대비해서. 예. 네. 그 라이브 커머스 때 그거 하는 거 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셨던 거구나. 네, 듀오백이 아마존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해서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듀오백이 아니라 지누스. 지누스가. 네, 근데 이제 이 기업들이 약간의 제품 간의 좀 차별성이 좀 있어요. 예. 한샘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부엌 가구가 중심이고 메인이고. 예, 모든 가구 업체들이 모든 걸 다 하긴 합니다. 예. 부엌 가구도 하고 뭐 침대도 하고 뭐 의자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주력 제품에 따라서 맞습니다. 네, 이제 그 기업 간에 약간의 차별성이 좀 존재해요. 한샘 같은 경우는 부엌 가구가 중심이고
현대리바토는 모든 걸 다 하는데 B2B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 거기에 같이 그 주택 같이 들어가는 빌트인으로 들어가는. 이 탑픽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은 시장에서 더 많이 쳐주는 게 B2C 기업을 더 많이 쳐주죠. 그 컨슈머 그러니까 소비자들하고 직접 대하는. 네. 근데 이제 B2B는 아무래도 이익률 면에서 좀 약간 좀 떨어지니까. 근데 현대리바토는 이제 그런 B2B가 좀 강한 네. 매출 비중이 더 많은 그런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퍼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무용 가구, 맞아요. 사무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구분하는 이유는 그 업황이 그런 것들에 따라서 업황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가구 업체라도. 그러니까 퍼시스와 CDG도 CDG는 의자. 의자. 네, 의자인데 사무용 네, 의자? 사무용도 있지만 그 학생들 의자도 굉장히 그 그렇죠, 시장도 그렇죠. 굉장히 크죠. 예. 네,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게 코로나 이슈로 좀 달라지긴 하겠어요. 많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이제 그 주부들뿐만 아니라 이제 남편들도 집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생활의 불편함이나 재택근무도 많고. 네네. 예. 기존에 미뤄왔던 것들을 이제 교체하는 그런 욕구들이 생기게 돼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요. 네. 그래서 가구가 이미 많이 떴었잖아요. 네네. 지금은 좀 그렇게 많이 뜨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네. 또 어떤 좀 그리고 나눠 이제 침대 드리려면, 중에서는 예. 또 재밌는 게 이제 그 에이스 침대 아시잖아요. 네. 이 침대는 이 에이스 침대가 우리나라의 침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고급 가구 중에 에이스 침대와 또 하나 아시잖아요, 시몬스라고. 시몬스. 이게 같은 그 기업이에요. 아, 형제, 자회사인가요? 네, 형제예요. 오. 에이스와 시몬스가. 와. 그래요? 네, 그 그것도 우리나라의 처음 침대 알았어요. 시장은 다 에이스 이 기업이 다 주무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침대 투자가 정말 안정적이네요. 그러니까 에이스 침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알찬 회사고요. 네. 주가도 상당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렇게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회사인데 근데 에이스 침대가 굉장히 고급 침대거든요. 예. 굉장히 가격대도 고가이고 보통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좀 더 좀 중상류층들이 침대를 구할 때 항상 에이스나 에이스로. 시몬스 둘 중에 에이스를 구하거든요. 침대 매장 가서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침대가 네. 그렇게 비싼지 몰랐거든요. 네. 침대 매트리스만 기본으로 한 뭐 150만 원 하고 그 위에 시트 까는 게 70만 원에 한 220에서 그렇죠. 250 비싸요.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에이스 침대가 기존에는 그래서 전략을 좀 이렇게 좀 고급화 전략으로 좀 바꾸면서 예전에는 이제 그 매장을 화려하게 꾸미거나 이런 게 아니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그 고급 프리미엄으로 이제 지향을 하면서 전체의 관을 다 어떤 고급 가구 관으로 이렇게 꾸리고 리니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성장성들을 이렇게 좀 도모하는 그런 변화해가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예. 또 혹시 있으십니까? 네, 이게 이 정도예요. 요 정도로. 네, 상장업체는. 와, 그렇게 여기서- 크진 않네요. 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주가로 볼 때는 좀 지금 현재 네. 시점 그리고 앞으로의 시점으로 봤을 때 네. 가구 업종에서는 좀 어떤 기업을 좀 유심히 봐야 됩니까? 가구 업종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괜찮은데요. 한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이제 그 분야의 리더 기업이기 때문에 예. 그 항상 어떤 성장성도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어떤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싸게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인기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꾸준하게 커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쭉 가다가 좀 이렇게 정체가 되거나 혹은 좀 약간 떨어지거나 이렇게 좀 정체된다 판단될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사야 되는 이제 그러한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이런 기업들은 싸게 살 수 없습니다. 한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은 정체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 한 정체에서 저는 한 10만 원 안짝 9만 원에서 10만 원 이 정도 사이면 괜찮지 않을까? 네, 지금 한 10만 원 6천 원 정도? 지금 3월 25일 기준에서 10만 6천 원이니까. 네. 한샘이 한 9만 원대에서 살 수 있으면 그래도 적정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판단되고요. 좀 비싸네요. 네. 지금 좀 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살려고요? 제 스타일에는 네. 이제 좀 싸다 생각되고 되는 기업은 이제 에이스 침대가 좀 에이스. 안정적으로 에이스 침대가 좀 저평가돼 있군요. 좀 더 그러니까 어떤 주가가 빠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좀 그런 것들을 좀 커버할 수 있고요. 좀 소위 뭐 가치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외주 뭐 이런 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영역에 있는 기업이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나쁘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고 잘 커가고 있는 기업이니까 조금 더 나는 좀 더 보수적이고 좀 더 길게 가져가면서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에이스 침대를 한번 선택해 보시면.